안녕하세요. 12년차 중고차 딜러 유은상 실장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조금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가 되자마자 제게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도 아닌 100명도 아닌 1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진짜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구독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 중고차 키로수 많은 차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없으니 키로수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닌 처음에 정해놓았던 가격에 중점을 두고 차량을 골라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가치관에 따라서 답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님들은 키로수 많은 차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키로수가 많다와 적다의 기준은 몇 키로 정도인지, 그리고 연식이랑 키로수가 상관이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동료인 클린카즈 이민용 팀장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주제를 놓고 함께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하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는 키로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키로수가 적은 차량들은 키로수가 많은 차량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고차를 사는 이유가 가성비가 좋아서 또는 여유자금이 부족해서인데, 훨씬 비싼 돈을 주고서 키로수를 적은 차량을 고르는 게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비자님들이 키로수 적은 차량을 왜 고집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가장 걱정하시는 게 수리비가 발생하는 것이고, 키로수가 많은 차량은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저는 키로수가 많지 않은 차량을 출고하였는데 출고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08년식 10만 킬로 정도 되는 차량인데 연식이 15년이나 됐으니까 10만 킬로면은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은 아니죠. 가져올 때도 이상이 없었고, 성능점검장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도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출고 직후에 미션이 고장나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운이 좋게도 중고차 보증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고객님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차주인 제가 5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성능장에서 수리비를 지급하여서 완벽하게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짚고 넘어가자면은 성능장에서 수리비를 100% 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주인 저도 어느 정도 비용을 납부를 한 거고요.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면은 고객님께서는 운이 좋으신 게, 차량을 구매하자마자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을 하였는데 그것을 고객님께서 전혀 부담하지 않으시고 수리를 받으셔서 앞으로는 걱정 없이 차량을 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 이 차량이 한 달이 지나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보증도 안 되고 고객님께서 100% 자비로 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정말 운이 좋았지만은 보통은 차량을 구매하고 한 달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대는 15년식의 8만 킬로의 차량이었는데 이 차량도 키로수가 적은 편이죠. 출고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보증기간이 끝난 직후에 고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보증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제가 금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달라 하셔서 저희 거래처에서 원래 알아보셨던 금액에 반값도 안 되는 금액에 수리를 진행해드렸습니다. 또 반대로 한 4개월, 6개월 전에 제 지인들에게 13만 킬로, 그리고 15만 킬로, 그리고 그 이상 차량, 그리고 23만 킬로 이런 차량들을 출고하였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 정리를 하자면은, 물론 키로수가 적은 차량이 더 좋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씩을 더 주면서 키로수에 집착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차량 구매 후 수리비가 발생하는 건데, 키로수가 짧은 차량이라고 수리비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키로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수리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키로수가 많든 적든 어느 정도는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서 그것까지 고려하여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리비가 발생을 안 하는 거겠죠. 만약 고객님께서 조금 무리를 하셔서 비싸게 낮은 키로수 5만 킬로 정도를 구매하였다고 해서 그 차량이 수리비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다만 키로수가 많은 차량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조금 더 낫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키로수가 아닌 차량의 관리 상태를 중점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키로수보다는 연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행을 하지 않아도 차량은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노후가 되는데 연식이 높은 차량들은 매년 개선이 되면서 생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은 10년이 넘은 차량인데도 주행거리가 1, 2만 킬로 뿐이 안 되는 차량들도 있어요. 이런 차량들도 주행은 적게 했지만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차량 노후가 진행이 되었고 수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10,000킬로, 2만 킬로라고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재밌는 게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은 별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10,000킬로, 2만 킬로 이런 차량들은 별로다, 뭐 비추천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연식 대비 좋은 키로수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지 오래된 차량인데 키로수가 적은 차량들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정말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노후가 되었지만은 키로수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액이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수리를 하게 되면은 그 품목은 새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또 그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된다면은 그거는 카센터에서 수리를 못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AS를 받으면 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실 게 없으십니다. 차는 원래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해주면서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키로수를 늘리고 몇백만 원 더 싼 차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각자 본인의 주관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딜러 입장에서 팔기 쉽고 편한 차량은 키로수가 적은 차량이에요. 더 비싸지만 고객님들도 당연히 키로수가 낮은 차량이 좋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기도 편하고 팔기도 쉽습니다. 키로수가 아예 완전 낮은 차량들은 차량 구매 직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할 점은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구매 직후 곧바로 안 생길 확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다 정답은 아니고 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키로수가 적은 비싼 차량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무조건 키로수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현재 상태를 직접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키로수를 정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차량을 구매하러 왔는데 그 차량은 18년식 모델이었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4만 킬로 이하로만 보겠다. 근데 그분은 차를 잘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4만 킬로가 어디서 나온 거냐? 왜 3만도 아니고 5만도 아니고 그 4만이 그 숫자 4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그랬대요. 4만 킬로 밑으로 사라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인데? 딜러야? 아니래요. 그럼 그분은 차를 잘 아시는 분이야? 뭐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분도 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고 뭐 차량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분이 살려는 차보다 훨씬 더 저렴한 차량을 운행하고 계시고 훨씬 더 오래된 차량이고 어쨌든 그분도 차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차를 오랫동안 타신 분도 아니시고요. 근데 그냥 뭔가의 기준도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추천을 해줬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웃기지만은 번외로 이 사람은 나에게 차를 사러 왔고 나를 믿으니까 나한테 왔을 거고 그리고 이미 저한테 차를 4대째 구매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차에 대해서 그 4만 킬로 이하를 추천해 주신 분보다 제가 더 차를 잘 알 텐데 저를 믿고 왔으면은 딜러인 제 말을 믿어야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현혹되고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딜러는 전데 자꾸 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차에 대해 물어봅니다. 근데 이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좀 전문적으로 아시고 잘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구하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디 인터넷에서 주워 들은 걸로만 이렇게 대충 아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저는 그냥 4만 킬로 밑에 차량 골라서 팔면은 그만인데 2,300만 원을 더 주고 그 4만 킬로 미만의 차량에서 고르는 게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차량들도 함께 보여주고 비교해보면서 결국에는 4만 킬로 이하보다 한 2,300만 원이 더 저렴한 6만 킬로 차량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6만 킬로 차량을 판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4만 킬로 아래를 판다고 해서 수수료를 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어떤 차량을 팔아도 제가 받는 금액은 똑같은데 저는 좀 더 가성비 있는 차량을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번외로 이거는 뭐 예시지만은 허위 딜러 또는 차량에 마진을 많이 붙여서 판매하는 딜러들
이 사람들은 보통 되도록이면은 키로수가 적은 차량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키로수가 짧고 문제가 안 생길 확률이 높은 차량들은 비싸게 팔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샀지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차량에 아무 이상도 없고 차가 너무 좋으니까. 눈탱이를 맞고 차를 샀는데도 차가 좋으니까 차 좋다고 하면서 잘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저는 키로수 많은 차량을 어느 정도 추천만 해드릴 뿐이지 결국 선택은 구매자 본인이 하는 겁니다. 물론 여유가 되면은 편하고 확실하게 신차를 구매하면 되는데, 아니면 연식 높고 키로수가 엄청 짧은 신차급의 차량을 구매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키로수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키로수 많은 차량을 추천해 드렸을 때 나는 무조건 5만 킬로 밑으로만 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키로수 많은 차량이 별로라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굳이 키로수 많은 차량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구매자 본인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유가 되면은 그냥 키로수 짧은 거 사면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본인 나름대로 추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은 정답이 아닌 추론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10만 킬로의 차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10만 킬로면은 이제 슬슬 고장이 날 때고 정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10만 킬로의 차량을 사면은 수리비가 많이 든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10만 킬로면은 노후된 부품들을 한번 다 교환하고 소모품도 다 교환된 차량이다. 정비가 된 차량이라서 더 이상 내가 돈 들어갈 게 없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정답이 아니고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쓸데없는 추론이고 우리는 함부로 넘겨짓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엔 차 시동도 걸고 주행도 직접 해보고 카센터 가서 점검도 해보고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지, 전부 다 정답이 아닌 본인이 좋을 대로 하는 추론일 뿐입니다. 신차를 출고해서 5만 킬로 이상까지 아무 정비도 안 하고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더 심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렇게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키로수만으로는 이 차량이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함부로 넘겨짚지 말고 차량이 얼마나 잘 관리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키로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10만 킬로 차량을 구매를 하였는데 이게 오일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차량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저렴하게 15만 킬로의 차량을 구매를 하였는데 이게 13만 킬로에 수백만 원을 들여서 오일 수리가 된 차량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 그건 알 수 없는 건데 추론하여 넘겨짚어서 확신을 갖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된 상태이니까 키로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차량의 현재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서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키로수에 차를 맞추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는 금액의 차량을 맞춰야 됩니다. 키로수를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예산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정해놓은 범위 내의 금액에서 차량을 구매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카톡으로 문의가 왔는데 그분은 K카에서 구매를 하실 거라서 저한테 구매할 건 아닌데 차량 상담을 해도 되냐 하셔서 차량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그 K카에서 고른 차량을 이제 구매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저한테 차량 구매를 하지 않는다 하셔도 상담은 언제나 무료이니까 문의를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구독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꾸준하게 영상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제를 놓고 영상을 찍어야 하는지, 구독자님들께서 어떠한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소심 잃지 않고 오래오래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상 실장이었습니다.